뭐야? 네. 니체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추워가지고 서재에서 합니다. 노고살림들. 하네. 영하라서 얼어가지고 그냥 감기 걸리면 안 되시니까. 네. 자, 살아있는, 이거 아니, 이건 전번에 한 것 같아요. 네. 겉모습에 속지 마라.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진정 도덕적이라 단언할 수는 없다. 그것은 단순히 도덕에 복종하고 있는 것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네. 도덕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도덕적인 건 이 공부할 때는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도덕적인 거는 가면 자기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진실로 자기 마음을 다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사회적으로 들은 지식. 그래서 거의 도덕적이라는 건 체면치레에 가까운 게 더 많아요. 보살님들이 도덕적이라 할 때. 예, 우리는 도덕적인 걸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예, 이게 공부했을 때에 액면 그대로 자기 본성을 보기 위해서는 이 도덕적인 걸 치워버려야 돼요. 예, 그래야지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도덕적인 게 가려가지고 가면을 하나 쓰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도덕이라는 부분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네. 바깥의 사람들은 도덕적인 걸 되게 숭상하고 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 자신이 없고 도덕에 진짜 주체가 자기가 아니고 도덕이 주체가 돼서 도덕에 복종하고 사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가 그래요. 네. 이 공부를 해보면 그렇다는 걸 알게 돼요. 그냥 이게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이런 말은 잘 못 알아들어요. 자기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장 간단한 문제인데도 이건 자기 스스로 사유하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일이라 좀 어렵다고 얘기해요. 이 부분이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진실로 자기 스스로 사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래요. 네. 이 말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체득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은 이 말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 그 이해로는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니체를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은 쉽게 생각하고 그 정도는 내가 알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는 거와 그렇게 사는 거는 다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거는 그렇게 사는 거를 말하는데 사람들은 아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다른 부분이죠. 스스로는 아무런 생각도 판단도 하지 않고 세상에 대한 체면 때문에 단순히 따르고 있거나 자만심에 차 그같이 행동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거의 이렇게 살고 있죠. 체면치레. 그냥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렵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봐 두렵고 그래서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따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니면 또 자기 자만심에 교만심에 차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 어디 단체에 가서 봉사를 하거나 어디 가서 희생을 한다. 네. 이것 또한 자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자기 자만이나 교만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요. 네.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직접 대면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직접 묻지 않으면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건 각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부분이라 가지고 얘기해 주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그래서 이 공부는 어떤 부분에서 되게 쉬운데 어떤 부분에서 되게 어려워요. 자기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이런 거는 터치할 수가 없거든요.
마음의 문을 열어서 자기 스스로가 제가 자만심에 차 있는 것 같고 교만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체면 치레를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제 이야기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 공부가 알고 있어도 그 부분을 건드리면은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무기력감에 체념한 상태일 수도 있고, 도덕적인 부분에 무기력감에 체념한 상태일 수도 있고, 다른 사고나 행동은 성가시다는 생각에 도덕적인 행동을 그저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네, 이 후자인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사고를 하거나 행동을 할 때는 남과 똑같은 행동을 하거나 똑같은 생각을 하면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고를 해야 되고 더 사유를 깊이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습관이 안 돼서. 그게 성가시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그냥 놔버리고 모든 사람이 사는 방식대로 그냥 도덕적인 행동대로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훨씬 더 많아요. 네. 이게 부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도덕적인 부분에서 체면치레하는 사람, 자만심에 차 있는 사람, 무기력감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누구를 이렇게 따라가는 게 쉽기 때문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 그래요. 이 사람, 이런 부류는 다 자기가 중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결국 도덕적인 행위 그 자체가 진정 도덕적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도덕적이다가 돌아서서 다른 사람 보지 않을 때 다른 부분은 비도덕적인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중적으로 살고 있다, 즉 이중인격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행위 그 자체가 진짜 그 사람이 도덕적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오래 그 사람을 보면 보여요. 도덕적인지 아닌지를. 진짜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자기한테 진정으로 도덕적이라면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도덕적인 거는 살지 않거든요. 그렇게는 안 살거든요. 왜 그렇게 살면은 내가 가면을 썼는지도 알고 불편한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 해도 그렇게 안 살아요. 결국 도덕적인 행위 그 자체가 진정 도덕적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요컨대 도덕은 그 행위만으로는 진짜인지 아닌지를 좀처럼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오래도록 그 사람을 지켜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로 행동하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하는 건 잘 못 봐도 남이 하는 건 너무 잘 알거든요, 다들.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속일 수가 없어요. 길게 오래 보면. 자, 타인을 향한 비난은 자신을 드러낸다. 누군가를 책망하는 사람, 누군가가 나쁘다며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발을 함으로써 스스로의 성격을 무심결에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제3자가 보면 추잡할 정도로 거센 비난에 나선 사람이 오히려 나쁜 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열한 성격이 드러난다. 이런 경우 많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쁜 것을 드러냄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가 그 부분에 스트레스 해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씹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좀 통쾌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많을 겁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고 싶은 부분보다는 자기가 그 소재를 가지고 들추어내서 말을 함으로써
자기가 시원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보다는 옳고 정당하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씹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터치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가 이제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보이게 되죠.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이런 일은 잘 안 하게 돼요. 자기 공부하는 것도 바쁘거든요. 예,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도 바쁘거든요. 남 볼 사이가 사실은 없어요. 네. 단지 공부를 조금 소홀히 하면 공부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이게 그냥 오래 알다 보면은 측은지심에 자꾸 공부를 하다가 종용하고 뭐 그걸 인해서 말할 뿐이지 사실은 사람 쉽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사실은 않거든요. 예, 자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기한테도 그런 부분이 다 있거든요. 그게 내한테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을 씹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또 자기가 다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 옛날에 내가 저런 부분이 있어서 사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웠구나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더 처근하고 저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자기가 조금 위안을 받고 싶어서 저렇게 하는가 이래서 그냥 들어주게 되죠. 예, 처근한 마음에. 예. 그게 같이 동조해갖고 같이 그 사람을 험담을 하거나 헐떡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죠. 네네. 이게 점점 이제 그런 자리는 재미가 없어져요. 네, 그렇게 안 하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은 잘 안 만나게 되고 그렇게 돼요. 네. 그런 걸 가지고 내 공부를 삼고 공부하는 쪽으로 들어오면 참 좋은데 그렇게 되기까지도 좀 많이 힘들어요. 네. 그렇기에 지나칠 정도로 심하게 남을 비난하는 사람일수록 주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그죠? 네, 돌려 세워놓고 다 그 사람 미워하거든요. 그걸 몰라요. 이렇게 하면 뒤에 돌려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 그 사람을 조금 경계하거나 멀리하거나 그러는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는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자세히 한번 보는 것도 이 공부의 연장선상이거든요. 사소한 것에 힘들어하지 마라. 덥다의 반대는 춥다. 밝다의 반대는 어둡다. 크다의 반대는 작다. 이것들은 상대적인 개념을 사용한 일종의 언어 유희다. 언어로 놀이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네, 언어 놀이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도 이와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네, 현실은 이렇지 않거든요. 이 말이 참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그래도 들어보세요. 예컨대 덥다는 춥다에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뜻이다. 근데 우리는 알고 덥다, 춥다 이 개념밖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대립되는 개념이. 근데 왜 이 니체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지 그걸 들어보세요. 네. 이들 두 가지 개념은 어떤 현상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정도의 차이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네. 누군가는 덥다고 하는데 누군가한테는 그만큼 덥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딱 적당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엄청 춥게 느껴지는데 누군가한테는 약간 상쾌할 정도로 그냥 사하게 기분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지금 겨울일 때. 네. 자,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도 이처럼 대립한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자신을 괴롭히는 곤란과 역경으로 작용해 작은 변화가 큰 고통이 되고 단순한 거리가 소원해지거나 절교로 이어지는 단초가 된다. 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네네. 이게 이제 날씨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 내가 읽어내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 밉다? 저 사람 좋다 해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어느 정도 차이의 내 생각일 뿐인 거지 진짜로 그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언어를 쓸 때 어떤 언어를 구사하고 그 언어에 내가 얼마나 휘둘리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언어를 쓰되 마음은 그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그런 언어를 쓰게 되면 그 언어에 치우쳐서 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처럼 봐버린다고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고민은 이 정도의 차이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놓는 불평불만에 지나지 않는다. 네. 그 현실이, 지금 일어나는 그 현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불평불만에서 바라보는 그 차이라 이 말인 거예요. 네네네. 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네. 자기가 바라볼 때 그게 이제 불평불만일 때가 있고, 또 좋은 건 너무 좋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꾸 이 공부는 싫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이 공부를 할 때는 실제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차라리 실제를 느끼는 게 더 정확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는 두 사람 사이의 거리다. 그래서 관계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보살님과 저와의 이 거리가 관계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계는 누구의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거리가 없으면 관계를, 이게 성립이 안 돼요, 관계는. 네. 그래서, 불평불만은 나한테서 던져진 돌과 같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던져진 돌과 같다는 거예요. 네. 네.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 그냥 관계라는 것은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거리, 내가 생각하는 생각, 감정, 오감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들의 그 거리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내가 이렇게 접했을 때 내가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니체는 이렇게 말하는데 내 삶에는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가? 그런 걸 자꾸 한번 나를 돌아보게 되면 또 나만의 사유체계가 나오죠. 언어체계도 나오고. 네. 그래서 이런 관계도,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지 않으면 두 사람 사이의 거리인지를 잘 사람들이 몰라요. 이런 거를. 네. 근데 이제 이런 공부를 해보면, 그러네. 나와 나한테 그 관계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나와 내 내면에, 그러면 나와 나의 불성에 대한 관계, 그게 반드시 거리가 작용하거든요. 네. 이제 공부할 때도 그래서 내 본성과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이 물질적인 이 몸과의 이 거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까지 들어오려면 또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보여지는 표면적인 이 관계를 말할 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감정에서도 아련하게 떠오르는 그 거리가 있어요. 네. 그럼 나와 내 감정과도 거리가 있다라는 건 타인인 거죠. 네. 근데 그런 거를 한 번도 이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감정이 타인인지 잘 몰라요. 네. 내가 느껴지는 불평불만이 그것이 타인인지를 모르거든요. 실질적인 나는 불평불만이 아니거든요. 감정도 아니고. 네,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또 말하면 너무 이제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속도도 마찬가지예요. 속도는 우리는 자동차가 속도를 내서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런데 속도는 자동차의 것이 아니에요. 예, 예. 자동차를 분해하면 속도가 없어요. 네네. 근데 우리는 자동차는 당연히 속도를 내는 물건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이게 언어를 조금 이렇게 파헤쳐 보면, 네. 그 자동차에는 속도라는 게 없는데 우리는 당연히 자동차는 속도를 내는 물건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속도는 현상적으로는 존재하는 것 같은데, 자동차에게는 없다. 그게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속도가 있잖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거리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현상적으로는 존재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 직접적으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거든요. 없지. 네. 그게 자동차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똑같이 이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나한테 일어나는 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그 관계가 과연 나에게 존재를 하는 건지, 여러분 직접 확인하셔야 되겠죠. 제 말을 그냥 믿으시면 안 되고, 하나하나 가지고 여러분이, 꿀꺽꿀꺽 집어삼키지 마시고, 그걸 정확하게 자세히 보시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다 알게 되고, 이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들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소한 부분에 힘들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건 사실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가장해 있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속기 때문에 내가 힘들거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